예, 오늘 먼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다시 외면했습니다. 우리 당은 이번 북한의 핵실험을 한반도의 안정과 정의와 평화를 해치는 명백한 도발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단호하고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오늘 외통위에서 국방위와 협의에서 여야 공동으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 신년사를 통해서 민족 통일과 애민 경제를 언급했던 북한이 한편으로 은밀하게 민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을 준비해왔다는 점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이번 실험을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철저히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만 또 어떤 명분으로도 우리 민족을 핵구름 속으로 몰아넣는 도발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이 자주권과 생존권을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군사주의 노선을 걷는 동안 남북한 주민들의 평균 수명은 12년, 평균 신장은 10cm 이상 벌어졌습니다. 핵무기를 거머쥔다 한들 북한 주민들의 비참한 처지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북한 당국은 남북 간의 불신과 국제적 고립 그리고 북한 인민의 처절한 삶을 도외시하는 검은 핵구름 속에서 이제 빠져나와야 합니다. 전통적인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과 쿠바도 선택한 개혁과 개방이라는 세계사적 흐름에 이제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보에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불당은 정부 여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안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으로서 정부 여당과 군 당국의 무능과 무대책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할 수 없습니다. 어제 정보위를 늦게까지 했습니다. 국정원은 1, 2, 3차 핵실험은 플루토늄과 우라늄이었던 것이고 그것은 사실상 북한이 공개를 했기 때문에 징후를 파악했던 것이고 이번에는 전혀 무감각 무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정원장도 국정원의 패배를 자인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번에 그 수소탄 이 경우는 사실이라면 정말 한반도의 위기를 풀어놓을 수 있을 정도의 강화할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 여당은 입만 열면 한미 정보 자산을 자랑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11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핵참정보본부는 핵 같은 경우는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전에 징후를 알아낼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핵실험 징후를 사전에 이번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걸 자인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순간까지도 원자탄인지 중폭핵 분열탄인지 진정한 수탄인지 그것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어제 정보위에서 자인했습니다. 수많은 국내 전문가들이 지적한 핵실험 3년 주기설에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핵실험 가능성이 높은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뜬 장님 마냥 구경만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노크 기순과 지뢰 도발에 이어서 이번 핵실험 징후 파악 실패까지 거듭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안보 무능 3종 세트의 깊은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정부 당국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변명이 아닙니다. 정보 파악 실패에 대한 솔직한 인정입니다. 북한 핵폭탄의 위력 정도가 약하다는 것을 들어서 애써 자유한다는 그런 태도는 위험합니다. 나타난 위력만으로도 남한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대량 살상 무기라는 점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대북한 핵탐지 시스템은 실제적인 공격 징후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핵실험의 탐지에는 한계가 있다는 변명도 역시 위험합니다. 북한이 실전 핵 공격을 한다면 핵실험보다 위장술이 훨씬 더 정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발상의 전환 또한 필요합니다. 북핵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무책임한 전략적 인내가 아닙니다. 협상과 대화를 통한 북한의 개혁 대망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9년 동안 국자회담은 그냥 시계를 멈췄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은 이제 위험수위에 다다랐습니다. 북한 핵 문제와 남북 관계를 연계시키면서 북한의 붕괴만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기다려온 이런 무기력한 전략적 인내. 그 인내가 북한의 핵무기 기술력만 높여주는 역할을 해온 것입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당시 한나라당과 박근혜 지도부는 어땠습니까? 남북교류협력 기금, 개성공단, 기타 인도적 지원이 북한의 핵을 개발하고 살상무기를 증폭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그것을 끌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훨씬 더 가공할 핵 기술과 무기가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협상 단절이 지속돼서 북한이 공언해온 대로 핵무기의 경량화, 다종화가 완결될 경우 대한민국은 이제 안보 재앙에 직면하게 됩니다. 더 담대한 대화와 협상만이 한반도 비핵화를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뿐입니다. 생산적 국회 운영을 전해하는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태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또 제출을 했습니다. 1월 8일 본회의의 일정을 합의했습니다만 별로 처리할 것이 없습니다. 현재 선거구 획정도 그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선거구가 지금 감정적으로 없어졌습니다. 경제 활성화 입법이라고 하는 불법은 이미 이제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변론을 하고 실질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저희 당이 제안한 법에 대해서는 전혀 심의도 하지 않고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아주 일부분의 개정 사항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을 직면한 상태에서 테러 문제에 관해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저희 당이 제출한 국민안전처 중심, 국무총리 중심으로 새로 조직적 개편을 통해서 국정원의 테러를 미명을 한 국민 침해, 인권 침해의 정보 수집을 제한하는 내용의 테러 문제에 관해서 전혀 새누리당은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 좀 거론했습니다만 법적 부분 그리고 이사회 자문위원회 구성, 재단 이사회 구성에 관해서 약간의 조정을 남기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노동보호법에 관해서는 이미 노사정협의도 이제 그것을 생산해냈던 노사정협의에서도 무효선언을 할 정도까지 이르던 상태에서 일방적인 비정규직법, 파견법,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규직 양산업법은 결코 민생법이 아니라 인생법입니다. 우리의 비정규직 인생을 온전시키는 인생법, 새누리당이 그대로 고집하고 있습니다. 파견법도 종전에 34개 업종에서 상당히 확장시키는 파견 제도는 비전형 근로 또 비정규직 분위기에 더 가속화시킬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의 입장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임시의 소집 요구만 수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좀 더 적극적인 국정 주체성, 국회에 구성하고 있는 국회의회주의에 돌아가기를 심히 간절하게 촉구합니다. 오늘 이춘석 수석께서 상중이라 나오지 못해서 말씀할 걸 잠깐 드립니다만, 어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의 행태는 도대체 국회 파행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법안 소위에서 44개 여야 합의 법률안이 처리돼서 빠르면 오늘 내일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본인이 올린 법안이 상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소위를 무산시켜서 40세 법안 처리가 무망하게 됐다는 보고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조원의 수석부대표가 가지고 있는 아주 넓은 친화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이춘 수석 때 본상에서 늦게까지 저희들과 같이 대화도 하고 그런 태도에도 불구하고 조원의 수석부대표로 상징되는 작은 박근혜들의 패권주의와 진실한 사람 인정이라는 투쟁이야말로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보고 있다. 국회의 권위를 해치고 파행을 날리는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은 국민도 지치고 국회도 지치는 막무가내 식의 임시회 소집 요구 이전에 국회의 생산적 운영을 위해서 내부터 잡아야 한다는 보완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은 이목희 정책위원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어제 북한이 4차 핵심을 전격적으로 단행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행위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깨뜨리는 행위로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북한은 더 이상의 도발 행위를 일체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도발 행위는 북한의 고집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이 핵실험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 당국이 그 징조차 포착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정부는 앞으로 정보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북핵을 대하는 그리고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자세와 노력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북핵 문제 해결은 역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 국제적 인식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2008년 12월 이후로 6차 회담은
재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핵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당의 입장 그 방점은 초당적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핵심으로 조성된 현재의 위기 국면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쟁점 법안의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누차 언제 어떤 형태의 협상을 수용한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진지한 협상 대기는 있습니다. 우리의 진전된 양보안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일방적 입장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점 한 획도 못 고친다 이런 입장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 당을 민생 민폐 세력이라고 막말에 가까운 발언을 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대화와 협상의 대화의 내용을 국민들께서 아신다면 저는 국민들께서 새누리당을 민생 민폐 세력이라고 규정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새누리당은 국정과 민생을 챙겨치고 집권 여당으로서의 의무 책임을 져버린 행위를 일삼는 자신들의 자화상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새누리당은 이를 임시국회 소집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 문제를 쟁점 법안과 연계하는 이런 숫수만 부리지 말고 법안을 처리할 대안을 가지고 오기 바랍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당이나 국민의 이 우려하는 점 전체를 해소하는 대안을 가져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오면 우리 당은 크게 양보하고 적극적으로 타협하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왔습니다.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누리과정을 책임지지 않고 시도 교육감들을 겁박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정부의 태도가 도를 넘어갑니다. 정부는 누리과정 발표 당시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를 거쳤다고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이 아님을 국감정에서 여러 차례 확인한 것입니다. 누리과정에 4조 원 정도가 투자되는데 누리과정 도입 당시와 현재 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 그대로입니다. 결국 교부금 정액 없이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4조 원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4조 원은 초, 중, 고등학생 1인당 66만 원씩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교육 기회가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누리과정 도입 당시 교부금이 매년 3조 원씩 늘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그 예상은 전혀 빗나가서 2015년 지방교육재정 추정치는 10조 원의 결손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2013년 약 3조 원이던 지방채가 2016년 14조 5천억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대답해야 합니다. 보육 대란을 향한 시계가 멈출 줄 모르고 가고 있습니다. 학부모를 상대로 국민을 본모로 이런 일을 정부가 해서는 안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는 우선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제안한 정부, 국회, 교육감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부, 누리과정 대책을 세우기 위한 논의부 구성 제안에 즉각 응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앞에 닥친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서 정부의 예비비로 일단 보육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당의 대책 특위를 구성해서 보육 대란을 막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백풍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앞서 우리 대표님과 정택일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보담당 우리로서 어제 벌어진 북한의 4차 핵시험과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새해가 시작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어제 기습 핵실험을 통해 전 세계를 불쾌하게 만든 새 인사를 저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엄중히 비난합니다. 이로써 북한은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에 이어 다시 한번 스스로 고립 무원의 길을 택했으며 이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북한의 도발은 핵무기는 물론 핵발전까지 중단해 진정한 탈핵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를 송두째 지어줄 뿐 아니라 한민족의 오랜 소망인 통일의 그날을 더욱 멀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핵실험 이후 성명을 통해 이번 실험을 주권 국가의 합법적인 시위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그 어느 나라도 인정하지 않는 망설입니다. 그러한 주장을 하기 전에 먼저 유엔 회원국으로서 국제 기본부터 철저히 준수하고 핵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제 북한은 국제사회의 명렬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도발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강력한 제재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 한반도의 번영과 남북의 공생을 위해 필요한 것은 긴장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고립무원의 길을 벗어나 민족 공영을 위한 상생이 무엇인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안보 무능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핵실험을 한 달 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장담했는데 근본 북한의 의도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정보 부재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와 주변 강국들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위협의 1차 당사국인 우리는 북한의 실질적인 핵 위협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억제 전략을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윤관석 의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교육부 장관이자 사회부총리 후보자인 이준식 후보에 대한 청문회가 개최가 됩니다. 이준식 후보는 사회활동 경력이 대단히 부족해서 여러 가지 검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검증하고 있는데 뚜렷한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오늘 청문회가 열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입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종부세 회피, 세금 체납, 자녀의 아파트 취득과 국적 포기, 무이자 학자금 대출, 건강보험 혜택, 증여세 탈루 등 다방면에서 뚜렷한 의혹과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 30억 이준식 후보는 일부는 전형적인 투기 방식인 목기 투자 방식으로 취득을 해서 사회부총리로서의 사회통합이 가능할지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인 차녀의 국적 포기를 인식하지 못했다며 변로되는데 이는 인사청문회와 국회를 모독하는 답변입니다. 만 20세 넘는 차녀와 이준식 후보가 국적 문제를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다고 답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국회와 인사청문회에 대한 모독입니다. 또한 이준식 후보자는 최근 8년 동안 적십자 회비가 한 푼도 납부된 것이 없습니다. 0원입니다. 후보 합산 연봉 3억인데 2008년 이후에 적십자 회비는 납부가 0원입니다. 또한 헌혈도 전혀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재테크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국민으로서 나름에는 인색해 보여 철저하게 자기 출세 관리만 해왔던 사람인데 장관 후보자로서 자질이 의심이 됩니다. 그럼 미국 국적 차녀는 국적을 포기하고 3년간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고 연봉 3억, 예금자산 4억 원을 보유했지만 무이자 학자금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배우자도 소유 장애주식 가치가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찬성하고 육신교과서는 찬양하는 후보자임이 답변 과정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각종 유신교과서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유신교과서는 역사학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국정교과서의 추진 입장을 밝혔고, 이는 민주주의 교육을 선진화 퇴행시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과연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큰 의문이 듭니다.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한 답변에는 최선의 노력으로 이룬 결과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위안부 합의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이루는 결과인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지 전혀 다른 인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의 100년대계의 교육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후보자로서 역사의식이 부재하고 기회주의적인 철학을 학생들이 배우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보육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사회부총리가 누리과정 문제에 대한 보육 대란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초등등 교육과 그 내용에 대해서 생무진 장관이 과연 어떤 정책을 펼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누리과정 대란은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면 현재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총체적으로 부실한 후보입니다. 총체적으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철저히 따지겠습니다만 그 전에 이미 자격 부족임을 인정하고 자진 사퇴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